살다 보면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게 있다는 걸 저는 10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지금도 제 방 바닥에는 누군가 젖은 발로 걸어 다닌 듯한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도 아닌데 자고 일어나면 제 베개와 이불은 누군가 갓 건져 올린 것처럼 축축하게 젖어 있고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건 친구들과 찍은 평범한 사진 속에 제가 모르는 손 하나가 제 어깨를 꽉 쥐고 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 여름, 당진고향 마을 저수지 둑에 서 있던 그 낡은 석탑. 제가 거기서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날 이후 10년 넘게 저를 따라다니는 이 물비린내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릴 적 저수지 주변의 낡은 부적을 찍고 석탑을 건드린 뒤 10년 넘게 매일 밤 젖은 발소리가 침대 밑에서 들려오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저는 원래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주변 어른들은 그걸 호기심이 많다고 포장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철없고 막무가내인 애였던 거죠. 금지된 것, 건드리면 안 되는 것에 더 끌리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세상에는 정말로 절대로 건드려선 안 되는 게 있다는 걸요. 그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름방학이 시작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당진고향 마을에 내려가 있었는데 할머니 댁 뒤편으로 한 20분쯤 걸어가면 작은 저수지가 하나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그 저수지를 운못이라고 불렀어요. 위쪽에 있는 못이라는 뜻이었죠. 근데 이상하게도 한여름인데 그 저수지에 물놀이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물이 더러워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할머니가 제 손목을 꽉 잡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절대로 운못에 가면 안 된다. 알았나? 할머니 얼굴이 정말 심각하셨어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진지한 표정이셨죠. 저는 그냥 네네 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더 궁금해졌어요. 왜 가면 안 되는 거지? 거기 뭐가 있길래? 결국 3일 뒤, 저는 몰래 그 저수지로 향했어요.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한여름 햇살이 쨍쨍 내리쪼이는 시간이었는데도 저수지에 가까워질수록 묘하게 공기가 서늘해지더라고요. 매미 소리도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저수지 주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저수지를 빙 둘러서, 아니 정확히는 저수지 둑을 따라서 나무에, 전봇대에, 심지어 돌멩이에도 부적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거든요. 노란색 한지에 붉은 글씨로 뭔가가 빼곡하게 쓰여 있었는데 한자라서 정확히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부적들이 정말 오래된 것 같았어요. 색이 바래고 찢어진 것도 많았고 어떤 건 반쯤 떨어져서 하늘하늘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와! 뭐야 이거? 완전 무속 신앙박물관이네.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기해하면서 부적들을 하나하나 쳐다봤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부적마다 미묘하게 글씨가 달랐어요. 어떤 건 진진, 봉봉 같은 글자가 보였고 어떤 건 복잡한 부호 같은 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저수지 뚝 한가운데쯤 돌로 쌓은 작은 석탑이 있더라고요. 높이는 한 60cm 정도? 딱 봐도 누가 정성스럽게 쌓아놓은 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상한 건 그 석탑 틈새마다 녹슨 철못이 박혀있고 붉은 천 조각들이 매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천 조각들은 바람에 흔들리면서 스르륵, 스르륵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왜 이런 걸 만들어 놨지?
호기심이 발동했죠. 저는 석탑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뭔가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공기가 더 차가워진 것 같았고 저수지에서 이상한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비린내 같기도 하고 썩은 물 냄새 같기도 하고. 석탑 앞에 쪼그려 앉아서 자세히 봤어요. 돌 틈새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손을 뻗어서 석탑 윗부분의 돌을 살짝 건드렸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손바닥에 차갑고 축축한 뭔가가 느껴지더라고요. 물기? 근데 그냥 물이 아니었어요. 끈적끈적하고 이상하게 차가운, 얼음보다 더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손을 확 뗐죠. 뭐야? 손바닥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멀쩡한 제 손이었죠. 근데 손바닥이 계속 얼얼하더라고요. 시린 느낌이 가시질 않았어요. 그때 뒤에서 탁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까 나무에 붙어있던 부적 하나가 바람에 떨어진 거였어요. 저수지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저는 무심코 그 부적을 주우러 갔어요. 부적을 집어들었는데 종이가 너무 낡아서 제 손에 닿자마자 절반이 찢어지더라고요. 찌잉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요. 그 순간 저수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웅웅거리는 저음이었는데 귀로 듣는 것보다는 몸으로 느껴지는 진동 같았죠. 저수지 수면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뭐지 저건? 바람 소리인가? 근데 바람은 거의 안 불고 있었어요. 주변은 고요했죠. 그 웅웅거리는 소리만 저수지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찢어진 부적을 손에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부적에 쓰인 붉은 글씨가 빛을 받으면서 묘하게 번들거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아직 마르지 않은 것처럼요. 근데 만져보니까 딱딱하게 마른 상태였거든요. 그때 저수지 깊은 곳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까만 그림자 같은 게 수면 아래에서 천천히 움직이더라고요. 물고기? 근데 물고기치고는 너무 컸어요. 그리고 움직이는 방식이 사람이 헤엄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착각이겠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찢어진 부적은 그냥 바닥에 버리고요. 석탑도 뒤도 안 돌아보고요. 뛰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됐는데도 손바닥만은 계속 차갑더라고요. 얼음장처럼요. 집에 도착해서 할머니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조용히 욕실로 들어갔어요. 손을 씻으려고 세면대 수돗물을 틀었죠. 차가운 물에 손을 씻으면서 거울을 봤는데 거울 속에 제 얼굴이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뭐랄까, 제 얼굴이 맞는데 표정이 묘하게 달랐어요. 제가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거울 속 제 얼굴은 무표정했거든요. 아니, 미세하게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그냥 제 얼굴이었어요. 당연히 제 표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죠. 아, 너무 놀라서 헛것을 본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손을 씻는데 욕조에 물이 고여 있는 게 보였어요. 아침에 할머니가 빨래하시다가 안 버리신 것 같았어요. 그 물 표면을 무심코 쳐다봤는데 욕조물에 비친 제 얼굴이 또 이상했어요. 이번엔 확실했어요. 제 얼굴인데 눈동자가 이상하게 풀려 있었거든요. 초점 없이 어딘가를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그리고 입이 살짝 벌어져 있었는데 뭔가를 중얼거리는 것처럼 보였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저는 욕조에서 눈을 떼고 거울을 다시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멀쩡했어요.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죠. 다시 욕조를 봤어요. 이번엔 그냥 제 얼굴이 정상적으로 비쳤어요. 손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저는 욕실 문을 확 열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었었죠. 한여름인데도 춥더라고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더워서 헛것 본 거야. 스스로에게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석탑을 건드렸을 때 느꼈던 그 축축하고 차가운 감촉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리고 찢어진 부적. 저수지에서 올라온 웅웅거리는 소리. 물속에서 움직이던 검은 그림자. 그날 저녁 저는 밥을 거의 못 먹었어요. 할머니가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냥 배가 안 고파요 라고 대답했죠. 사실은 입맛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자꾸 저수지 물 냄새가 나는 것 같았거든요. 밥상 앞에 앉아 있는데 비린내가 코를 찔렀어요. 밤이 됐어요. 불을 끄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창문 밖에서 매미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 매미 소리 사이로 뭔가 다른 소리가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쏴! 물소리 같았어요. 저수지 물이 철썩이는 소리 같기도 하고요. 근데 창문 밖은 그냥 마을 골목이었어요. 물이 있을 리 없었죠.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어요. 근데 손바닥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여전히 시린 느낌이 가시질 않았거든요. 손바닥을 비비면서 잠들려고 애썼죠. 그러다가 잠이 든 것 같아요. 꿈을 꿨어요. 저수지가 나왔어요. 근데 낮에 본 저수지가 아니었어요. 밤이었고 달빛이 수면에 비치고 있었죠. 저는 꿈속에서 저수지 뚝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수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물속에서 누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면 위로 뭔가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먼저 보였어요. 젖은 머리카락이 물 위로 번지면서 떠올랐죠. 그 다음 이마가 보이고 눈이 보이고 그 눈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꿈에서 깨어났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시계를 봤더니 새벽 3시 33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들렸어요.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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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바닥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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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전 그냥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눈을 꽉 감았어요.
기분 탓이겠지. 집이 오래돼서 어딘가에서 물이 새는 거겠지. 하면서요. 근데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귓가에서 계속 그 소리가 맴돌았어요. 똑, 똑, 똑. 일정한 간격으로요. 다음날 아침에 방바닥을 샅샅이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물자국도 없고 천장에서 물이 셀 흔적도 전혀 없었어요. 엄마한테 말하니까 내가 피곤해서 환청 들은 거 아니냐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썼어요. 근데 그날 밤도 들렸어요. 똑, 똑, 똑. 이번엔 좀 더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침대 밑쪽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전 이불 속에서 벌벌 떨면서 귀를 막았어요. 그래도 그 소리는 제 손가락 사이를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마치 제 귓속에서 직접 울리는 것처럼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밤 어김없이 그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규칙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새벽 2시 47분. 딱 그 시각이면 소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엔 시계를 볼 생각도 못했는데 나흘째 되던 날 용기를 내서 핸드폰을 켰더니 정확히 2시 47분이더라고요. 그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되던 봄이었어요. 전 점점 수업 시간에 졸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거든요. 2시 47분이 되기 전에는 긴장해서 못 자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무 무서워서 또 못 자고요. 선생님한테 지적받고 친구들이 걱정할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전 드디어 용기를 냈어요. 침대 밑을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2시 47분, 어김없이 똑똑똑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전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에 누워서 고개를 숙였어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침대 밑을 비췄죠. 그리고 봤어요. 물자국이 있더라고요. 똑! 하고 물이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바닥에 젖은 자국이 번져가는 게 보였어요. 근데 이상한 건 위를 봐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천장도 멀쩡하고 침대 매트리스도 말끔한데 물은 계속 어디선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공중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요. 손발이 얼어붙더라고요. 전 재빨리 침대 위로 올라가서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날 밤은 아예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날 아침, 엄마가 빨래하려고 제 이불을 걷어갔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달려가 보니까 엄마가 제 베개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베개 위에 검은 머리카락이 몇 가닥 붙어 있었어요. 길고 축축하게 젖은 머리카락이요. 이게 뭐니? 네 머리카락이야? 엄마가 물으셨는데 전 남자였고 머리를 짧게 깎고 다녔거든요. 그 머리카락은 여자 머리카락 같았어요. 엄마 머리카락인가 싶어서 비교해봤는데 엄마 머리는 갈색으로 염색하신 상태였고 그 머리카락은 칠흑같이 새까맣고 뭔가 축축하게 젖어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전 그렇게 대답하고 학교에 갔어요. 근데 그날 하루 종일 코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수지 냄새요. 그 썩은 물 냄새랄까?
여름날 고인물에서 나는 그 역겨운 냄새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코를 아무리 킁킁거려도 냄새가 안 사라지더라고요. 친구들이 야, 너 어디 냄새 나지 않냐? 고 물어봤는데 애들은 아무 냄새도 안 난대요. 저만 맡을 수 있는 냄새였던 거예요. 그날 밤부터는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었어요. 냄새도 같이 왔어요. 2시 47분이 되면 똑똑똑 물소리와 함께 그 역겨운 저수지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요. 전 이불로 코를 막았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냄새는 제 이불 속까지, 제 코 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날은 특히 더운 밤이었어요. 5월인데도 벌써 한여름 같은 날씨였거든요. 전 덥다는 핑계로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어차피 잠도 안 올 것 같았고 침대 위에 있으면 그 소리가 더 가깝게 들릴 것 같아서요. 2시 47분.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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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엔 위에서 들렸어요. 침대 위에서요. 전 천천히 고개를 돌려서 위를 봤어요. 침대 밑으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매트리스 사이에서 검은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근데 매트리스는 멀쩡했어요. 젖은 흔적도 없고 깨끗한데 그 틈 사이에서만 시커먼 물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한 방울 또 한 방울, 규칙적으로요. 등골이 오싹했어요. 전 재빨리 몸을 일으켜서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심호흡을 했죠. 근데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화장실 문 밑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전 분명히 화장실 불을 끄고 나왔는데요. 자기 전에 확실히 껐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화장실 안에서 물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찰랑찰랑 누군가 세면대에 물을 받는 것 같은 소리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화장실 문으로 발걸음이 향하더라고요. 마치 누가 제 다리를 조종하는 것처럼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데 심장이 쿵쿵 터질 것 같았어요. 화장실 문 앞에 섰어요. 손을 뻗어서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문을 열었어요. 화장실 거울에 김이 서려 있더라고요. 마치 누군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나온 것처럼 하얗게 김이 서린 거예요. 근데 세면대에는 차가운 물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수도꼭지는 잠겨 있는데 세면대가 물로 넘칠 듯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섬뜩했던 건 그 김서린 거울에 뭔가 쓰여 있다는 거였어요. 손가락으로 쓴 것 같았어요. 글씨가 흐릿해서 처음엔 뭔지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한자 같더라고요. 전 한자를 잘 몰랐지만 그 글자는 이상하게 눈에 박혔어요. 물수수자였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전 얼른 수건으로 거울을 닦았어요. 그리고 세면대에 담긴 물도 다 빼버렸죠. 물이 배수구로 빠져나갈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꾸르륵. 꾸르륵. 마치 누가 물속에서 숨을 쉬는 것 같은 소리요. 전 화장실 불을 끄고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새벽까지 불을 켜놓고 앉아 있었어요. 눈을 감을 수가 없더라고요. 감으면 뭔가 나타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매일 밤이 지옥이었어요. 2시 47분만 되면 방 안 곳곳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침대 밑에서, 책상 밑에서, 옷장 안에서, 심지어 제 베개 밑에서도요.
똑똑똑, 찰랑찰랑, 출렁출렁. 온갖 물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우연히 동네 할머니를 만났어요. 저희 집 바로 옆집에 사시는 할머니였는데 저를 보시더니 갑자기 제 손을 확 잡으시는 거예요. 애야, 너 물 조심해야 한다. 뭔 소린가 싶어서 멍하니 쳐다봤더니 할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뒤에서 물 냄새가 나. 그것도 아주 심하게. 고인 물 냄새 말이야. 네가 어디 가면 안 되는 곳에 갔니?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건드렸니?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수지가 떠올랐거든요. 그 저수지 옆 석탑과 나무에 걸렸던 부적들이요. 할머니, 저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저수지 가서 제 말을 듣기도 전에 할머니가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거기 갔구나. 거기 석탑 있는데 말이지.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 석탑은 말이야. 옛날에 저수지에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 세운 거야. 그리고 그 주변에 부적들을 쳐놓은 건 그 원혼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아두는 거였어. 넌 그걸 건드렸구나. 할머니 말씀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할머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다. 이미 건드렸으면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일단은 부처님께 빌어봐라. 절에 가서 정성껏 기도하고.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니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날 밤 전 부모님께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어요. 물소리, 머리카락, 화장실 거울 다요. 처음엔 안 믿으시는 것 같더니 제가 매일 밤 잠을 못 자서 눈 밑에 시퍼런 다크서클이 생긴 걸 보시고는 걱정하시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무당을 찾아가셨어요. 근데 무당이 제 사주를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대요. 이 아이는 물귀신이 붙었어요. 그것도 한이 깊은. 이걸 떼내려면 큰 굿을 해야 하는데. 결국 그 주말에 집에서 굿을 했어요. 무당이 와서 징을 치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죠. 이웃집 사람들이 다 구경 올 정도였어요.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그것보다는 이 무서운 게 사라지는 게 더 중요했어요. 굿이 끝나고 무당이 말했어요. 일단은 진정시켰어요. 근데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물 조심하시고 밤에 혼자 있지 마세요. 그날 밤은 정말 조용했어요. 2시 47분이 돼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전 너무 기뻐서 그날 밤 푹 잤어요. 일주일 만에 제대로 자는 거였죠. 근데 딱 3일 뒤에 다시 시작됐어요. 이번엔 더 가까웠어요. 똑, 똑, 똑. 침대 위에서 들렸어요. 제 발치 쪽에서요. 전 눈을 뜨고 발 쪽을 봤어요. 이불이 축축하게 젖어 있더라고요. 물이 서서히 번져오고 있었어요. 발끝에서부터 종아리, 무릎, 허벅지 쪽으로요. 차가운 물이 제 다리를 적시는 게 느껴졌어요. 비명을 지르려고 했는데 목에서 소리가 안 나왔어요. 몸도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그냥 누워서 물이 점점 제 몸을 적시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 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물속에서 들리는 것 같은 웅얼웅얼 거리는 소리였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분명히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물은 계속 차올랐어요. 배까지, 가슴까지, 목까지요. 전 익사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폐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몸이 풀리더라고요. 전 벌떡 일어나서 방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거실까지 달려와서 불을 켰어요. 부모님이 놀라서 나오셨죠. 무슨 일이니? 전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말했어요. 방에 물이.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오시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라고요. 물? 무슨 물? 아무것도 없는데? 전 다시 방에 들어가 봤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불도 뽀송뽀송하고 침대도 말끔했어요. 아까 그 물은 어디로 간 거죠? 그날 밤 전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불을 환하게 켜놓고요. 근데 새벽에 잠깐 졸았다가 깼는데 제 발이 차갑더라고요. 내려다 보니까 발이 물에 잠겨 있었어요. 소파 밑에서 물이 차올라서 제 발목까지 잠긴 거예요. 엄마! 전 비명을 질렀어요. 부모님이 뛰어오셨죠. 근데 역시나 그분들 눈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네가 악몽을 꾼 거 아니니? 전 제 발을 만져봤어요. 분명히 젖어 있는데. 근데 부모님 눈엔 안 보인다고 하시니.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저만 느낄 수 있는 거구나. 저만 보고, 저만 듣고, 저만 촉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저를 따라다니고 있구나. 그 후로 2년 동안 매일 밤이 공포였어요. 어떤 날은 물소리만 들리고, 어떤 날은 촉감도 느껴지고, 어떤 날은 냄새만 나고요. 규칙이 없었어요.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가장 끔찍했던 건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였어요. 그날따라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틀고 잤는데 새벽에 깼더니 제 방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엔 진짜 물이었어요. 천장이 온통 물로 젖어서 곳곳에서 물이 새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을 깨워서 천장을 확인했는데 윗집에서 물이 샌 것도 아니고 빗물이 들어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갑자기 천장이 젖은 거예요. 수리기사가 와서 확인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대요. 천장 구조도 멀쩡하고 누수 흔적도 없다고요. 근데 제 방 천장만 물에 젖어 있는 거예요. 결국 천장을 다 뜯어 고쳤어요. 근데 그날 밤 새로 시공한 천장에서 또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똑, 똑, 똑. 전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어요. 무릎을 안고 앉아서 한참을 울었죠. 왜 나한테만 이러는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생각났어요. 저수지요. 모든 게 시작된 그곳. 전 다음 날 당진 고향집에 내려갔어요. 혼자서요. 부모님 몰래 버스를 타고 내려가서 그 저수지를 찾아갔어요. 10년 만에 보는 저수지였어요. 예전보다 더 을씨년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주변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고 물은 시커멓게 고여 있었어요. 소리는 심치었어요. 전보다 더 기울어진 것 같았지만요. 그리고 그 주변 나무들. 부적이 걸렸던 그 나무들은 대부분 말라 죽어 있더라고요. 전 석탑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빌었어요. 용서해달라고, 제가 어려서 철없이 저지른 일이라고, 정말 죄송하다고요. 한참을 빌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뒤에서 물 출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봤더니 저수지물이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바람도 없는데 물결이 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물 위에 뭔가 떠 있는 게 보였어요. 검은 머리카락이 물 위로 퍼져 있었어요. 마치 누가 물속에 엎드려 있는 것처럼요. 전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죽을 힘을 다해 달렸죠. 버스 정류장까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뛰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방에 들어갔더니 이상하게 조용하더라고요. 그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일주일 내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드디어 끝난 걸까?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과하러 간 게 통했나 보다. 이제 끝났나 보다 하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뒤 제 방문 앞에 놓인 걸 발견했거든요. 젖은 발자국이었어요. 복도에서 제 방문 앞까지 이어진 작은 발자국들이요. 여자 발자국 같았어요. 맨발로 물을 묻히고 걸어온 것처럼 축축한 발자국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발자국은 제 방문 앞에서 멈춰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제 방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날 이후로 제 방문 앞 복도를 지나가는 게 너무 무서워졌어요. 아침에 학교 가려고 방문을 열 때마다 복도 바닥을 먼저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또 그 젖은 발자국이 찍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다행히 그 뒤로는 발자국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복도 끝 화장실 쪽에서 뚝, 뚝 하고 물 떨어지는 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수도꼭지를 아무리 꽉 잠가도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죠.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게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은 순간이요. 그날은 보충 수업이 끝나고 저녁 7시쯤 학교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친구들은 다 집에 갔고 저는 교무실에 숙제를 제출하러 3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이었죠. 2층 복도를 지나가는데 화장실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이상했어요. 분명 그 시간이면 청소 아저씨가 다 끄고 가시는데 누가 안 끄고 갔나? 별 생각 없이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형광등 불빛이 휘영청 밝았죠. 세면대 거울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거울 표면에 김이 서려 있는 거예요. 마치 누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한 것처럼요. 근데 학교 화장실에 샤워 시설은 없잖아요. 손을 뻗어 거울을 닦으려는 순간이었어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비쳤는데 제 뒤에 누가 서 있더라고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거울로 보이는 그 형체는 키가 저보다 조금 작았어요. 까만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다 가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옷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게 거울에 보였거든요. 으악!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봤어요. 손발이 얼어붙었죠.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요. 화장실 안에는 저 혼자뿐이었어요. 다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는 여전히 그 형체가 서 있었어요. 제 바로 뒤에요. 등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을 끝까지 못했어요. 거울 속 그 형체가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거든요. 까만 머리카락 사이로 뭔가 하얗게 드러나더라고요. 얼굴이었어요. 창백한, 너무나 창백한 얼굴이요. 눈은 풀어진 것처럼 초점이 없었고 입은 반쯤 벌어져 있었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요. 그 순간 알았어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얼굴이라는 걸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화장실 문 쪽으로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죠. 그런데 거울 속, 그것도 저를 따라서 다가오는 거예요. 거울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마치 거울 표면을 뚫고 나올 것처럼요. 저는 화장실에서 뛰쳐나왔어요.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렸죠.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못했어요. 학교 정문을 빠져나와 집까지 단 한 번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들어와서도 화장실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세수를 하려다가도 거울이 보이면 온몸이 굳었어요. 혹시 또 거울 속에 그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결국 그날은 세수도 안 하고 잤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날 학교에서 친구 재호가 저한테 이상한 걸 물어봤어요. 야, 너 어제 뭐 했어? 왜 그렇게 얼굴이 창백해? 응?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짓말. 너 사진 봐봐. 재호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어제 점심시간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급식실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그런데 그 사진 속에서 제 얼굴만 유독 이상했어요. 다른 애들은 다 웃고 있는데 저만 표정이 굳어 있었고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 있었거든요. 이거 밝기 조절 잘못한 거 아니야? 제가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재호가 사진을 확대하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뭐가? 너 어깨 위에. 재호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저도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숨이 멎는 줄을 알았어요. 제 왼쪽 어깨 위에 손이 하나 올려져 있었어요. 창백하고 주름진 손이요. 손가락 사이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사진에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 손의 주인은 사진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냥 손만 제 어깨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합성이지? 재호가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머리카락이 쭈뼛 서더라고요. 그 손이 익숙했거든요. 학교 화장실 거울 속에서 봤던 그것의 손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거울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아니, 거울을 보면 안 되는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방 거울을 보니까 또 보이는 거예요. 제 뒤에 서 있는 그 형체가요. 학교 화장실에서 봤던 것보다 더 선명했어요. 얼굴 윤곽이 뚜렷하게 보였고 축축하게 젖은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늘어져 있었어요. 더 무서운 건 그게 점점 저한테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 학교 화장실에서 봤을 때는 제 뒤 한 발자국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집 거울로 보니까 거의 제 등에 닿을 듯이 바짝 붙어 있더라고요. 거울에 비친 그것의 얼굴이 제 어깨 너머로 보였거든요. 창백한 얼굴에 눈동자는 흰자위만 보였고 입은 반쯤 벌어진 채 뭔가를 중얼거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방 안 거울을 전부 뒤집어 놨어요. 화장대 거울, 옷장 거울, 심지어 작은 손거울까지요. 거울만 보면 그게 보이니까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엄마가 왜 거울을 다 뒤집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믿어주지도 않을 거고 무엇보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거울을 아예 안 보고 지냈어요. 세수할 때도 머리 빗을 때도 거울은 절대 안 봤죠. 그런데 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하고 땀을 닦으러 화장실에 갔다가 실수로 거울을 봤어요. 그리고 비명을 질렀어요. 거울 속에 그것이 제 바로 옆에 서 있었거든요. 이제는 뒤가 아니라 옆이었어요. 제 오른쪽에 바짝 붙어서요. 고개를 제 쪽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그 창백한 얼굴이 제 얼굴에서 고작 20cm도 안 떨어진 거리에 있었어요. 더 무서운 건 그것의 입이었어요. 입술이 천천히 벌어지면서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소리는 안 들렸어요. 그냥 입 모양만 보였는데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돌려줘. 입 모양이 그렇게 보였어요. 돌려줘.
또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돌려줘. 계속요. 저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당연히요. 거울에만 보이니까요. 다시 거울을 봤어요. 그것은 여전히 제 옆에 서서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손을 들더라고요. 그 축축하고 창백한 손을요. 거울 속에서 그 손이 천천히 제 쪽으로 뻗어왔어요. 마치 거울을 뚫고 나와서 제 팔을 잡으려는 것처럼요. 손가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거울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으악! 저는 화장실을 박차고 나왔어요. 복도에서 숨을 헐떡이며 벽에 기댔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 있는 큰 유리창에 제 모습이 비쳤어요. 유리창도 거울처럼 반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유리창에도 보였어요. 제 옆에 바짝 붙어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그 형체가요. 저는 그날 학교를 조퇴했어요. 보건 선생님한테 몸이 안 좋다고 거짓말하고요. 집에 와서도 거울이 있는 공간은 전부 피했어요. 화장실도 불 끄고 들어갔어요. 어둠 속에서는 거울에 반사가 안 되니까요. 근데 그날 밤 잠들기 직전이었어요.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려고 화면을 켰는데 검은 화면에 제 얼굴이 살짝 비쳤어요. 휴대폰 액정도 꺼지면 거울처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 봤어요. 화면에 비친 제 얼굴 바로 뒤에 침대 뒤에서 누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면서 제 쪽을 보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흠뻑 젖어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온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죠. 귀를 막았어요. 하지만 들렸어요. 뚝, 뚝, 뚝. 물 떨어지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잠을 못 잤어요. 이불 속에서 귀를 막고 있었는데도 계속 들렸거든요. 뚝, 뚝, 뚝. 물 떨어지는 소리가요. 아니, 정확히는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젖은 것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 같았어요. 마치 물에 흠뻑 젖은 옷을 입은 사람이 바닥을 질질 끌며 걷는 것 같은. 눈을 감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상상이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침대 밑에서 뭔가가 기어나오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축축하고 차가운 손이 침대 프레임을 잡고 천천히 몸을 끌어올리는 장면이요. 그런데요, 청진님, 새벽 4시쯤 됐을 거예요. 갑자기 소리가 딱 멈췄어요. 물 떨어지는 소리, 젖은 것이 움직이는 소리, 모든 게 한순간에 조용해진 거예요. 저는 안도하며 눈을 뜨려고 했죠. 드디어 끝났구나. 기분 탓이었나 봐.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때였어요. 침대가 덜컹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힘으로 살짝 들렸다가 내려앉는 거예요. 뭔가 침대 밑에 있었어요. 아직 거기 있었던 거예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죠. 숨도 제대로 못 쉬겠더라고요.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미동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어요.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움직이는 순간 그것이 저를 알아챌 것 같았어요. 하지만요, 이미 늦었더라고요. 스흡, 스흡. 침대 시트가 천천히 당겨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주 조금씩,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요. 이불 끝자락이 침대 밑으로 살며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침대 밑에서 이불을 아주 조심스럽게 잡아당기는 것처럼요. 그리고 냄새가 났어요. 저수지 냄새요. 여름날 고인 물의 텁텁한 냄새, 썩은 물풀 냄새, 진흙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곰팡이 냄새까지 섞여서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메스꺼웠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을 찾았어요. 이불 속을 더듬더듬 뒤지다가 겨우 찾아서 손전등을 켰죠. 그리고 천천히 이불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어요. 방 안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제 숨소리만 크게 들릴 정도로요. 손전등 불빛으로 방 안을 비춰봤어요. 책상, 옷장, 문, 창문.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어요. 이상한 건 없었죠. 그런데 벽이 이상했어요. 벽지에 검은 얼룩이 번져 있는 거예요. 침대 머리맡 쪽 벽에서 시작해서 점점 위로, 천장 쪽으로 번져 올라가는 물자국 같은 거요. 마치 누군가 젖은 손으로 벽을 쭉 훑고 올라간 것처럼 손가락 자국까지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것도 5개가 아니라 7개요. 손가락이 7개인 것처럼 보이는 검은 물 자국이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벽을 자세히 봤어요.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 얼룩에서 저수지 냄새가 더 진하게 났어요. 손을 뻗어 만져보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찰랑, 찰랑. 물소리였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침대 밑에서 뭔가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검은색 물이요. 아니, 물이라기엔 너무 끈적했어요. 저수지 바닥에 진흙과 썩은 물풀이 섞인 것 같은 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침대 밑에서 흘러나와 바닥에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저는 침대 밑을 봐야 한다는 걸요. 보지 말아야 하는데, 봐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마치 그것이 제가 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죠. 바닥에 엎드려서 손전등을 침대 밑으로 비췄어요. 그리고 봤어요. 눈이요. 침대 밑, 어둠 속에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2개의 눈을요. 탁하고 흐린 눈이었어요. 저수지 물속처럼 뿌옇고 생기라곤 전혀 없는, 그런데 분명히 저를 보고 있는 눈이었어요.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이면서 제 시선을 따라왔어요. 제가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그 눈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요. 손전등을 떨어뜨렸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차가운 게 제 발목을 잡았어요. 얼음장 같은 손이, 아니 손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축축하고 미끈거리는 뭔가가 제 발목을 꽉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당기기 시작했죠. 침대 밑으로, 그 어둠 속으로 저를 끌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으악! 비명을 질렀어요. 발버둥을 쳤죠. 손으로 바닥을 긁으며 필사적으로 버텼어요. 그런데 그것의 힘이 엄청났어요. 제 몸이 점점 침대 쪽으로 끌려가는 게 느껴졌죠. 손톱으로 바닥을 긁는 소리가 끼익끼익 났어요. 발목을 잡은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뼛속까지 시린 추위가 다리를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손은 계속 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축축한 물기가 제 바지에 스며들었죠. 그때 들렸어요. 목소리가요. 같이 물속에서 들리는 것 같은 먹먹하고 울리는 목소리였어요. 가자.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처럼 바로 옆에서 들렸어요. 침대 밑에서가 아니라
제 귓속에서 울리는 것 같았어요. 너도 같이 가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온몸에 털이 쭈뼛 섰죠. 그 목소리는 계속 반복했어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너도 같이 가자. 저는 미친 듯이 발버둥을 쳤어요. 옆에 있던 의자를 잡아당겨서 침대 쪽으로 던졌어요. 쾅 하고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잠깐 힘이 약해지는 게 느껴졌죠. 그 틈에 간신히 발목을 빼냈어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거실 불을 켰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아니, 땀만은 아니었어요. 옷이 젖어 있었거든요. 차갑고 축축한 물에요. 발목을 봤어요.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새파랗게 멍든 것처럼 보이는 손자국이요. 5개가 아니라 7개의 손가락 자국이 제 발목을 감싸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거실 소파에서 불을 켜놓은 채로 아침까지 깨어 있었어요. 한숨도 못 잤죠. 방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방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봤죠. 방바닥 전체가 진흙과 물풀로 뒤덮여 있는 걸요. 침대 주변은 특히 심했어요. 마치 저수지 바닥을 퍼다가 쏟아놓은 것 같았어요. 검은 진흙이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썩은 물풀들이 뒤엉켜 있었죠. 벽에 검은 물 얼룩은 천장까지 번져 있었어요. 7개의 손가락 자국이 천장을 타고 반대편 벽까지 이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침대 시트에는요. 축축한 손자국들이 가득했어요. 무수히 많은 손자국이 마치 누군가 밤새도록 제 침대를 더듬고 또 더듬었던 것처럼 온통 시트를 뒤덮고 있었어요. 각각의 손자국마다 물기가 배어 있어서 시트가 눅눅하게 젖어 있었죠. 제일 섬뜩했던 건 베개였어요. 베갯잇에 얼굴 자국이 찍혀 있었거든요. 누군가 젖은 얼굴을 베개에 대고 누워 있었던 것처럼 두 눈과 코와 입의 윤곽이 물기로 선명하게 배어 있었어요. 그 얼굴은 제가 자는 쪽을 향해 있었어요. 마치 밤새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요. 저는 그날 바로 이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청진님,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날 밤에도 또 들렸거든요. 새 집에서도요. 뚝, 뚝, 뚝. 그 소리가요. 새 집에서도요. 뚝, 뚝, 뚝. 그 소리가요. 처음엔 정말 기분 탓인 줄 알았어요. 이사 온 지 일주일도 안 됐을 때였거든요. 새 아파트, 새로운 동네, 새로운 시작. 이번엔 정말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는데 또 들리더라고요. 뚝, 뚝 하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요. 아, 또야? 저는 그냥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안 들리는 척, 모르는 척.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요. 근데 그날 밤은 좀 달랐어요. 물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뭔가 축축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불 속인데도 습기가 차는 것 같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 마치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침대 밑에서 또 그 소리가 났어요. 찰, 찰, 찰. 젖은 뭔가가 바닥을 기어가는 소리요. 저는 숨을 참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데 숨소리라도 내면 그게 저를 알아챌 것 같아서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1시간? 2시간? 시간 감각이 없었어요. 그저 그 소리가 멈추기만을 기도했죠. 그런데 새벽 4시쯤 됐을 때예요.
갑자기 소리가 딱 멈췄어요. 너무 갑자기 멈춰서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살짝 젖혔어요. 방 안을 둘러봤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제 방이었어요. 근데 그때요. 방문 틈새로 뭔가 보이는 거예요. 복도 바닥에 젖은 발자국이 찍혀 있더라고요. 침대에서 시작해서 방문까지 이어지는 발자국이요. 저는 그날 아침까지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해가 뜨고 나서야 겨우 방문을 열고 복도를 확인했는데 발자국은 이미 말라서 없어진 상태였어요. 근데 바닥을 자세히 보니까요. 희미하게 물자국이 남아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부분이요. 이사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는 더 심해졌어요. 거의 매일 밤 그 소리가 들렸거든요. 뚝! 뚝! 물방울 소리에 찰찰거리는 소리에 가끔은 낮은 신음소리까지요. 하는 물속에서 숨막혀 하는 것 같은 소리가요. 저는 더 이상 혼자 있을 수가 없어서 친구 집에서 며칠 지냈어요. 근데 거기서도 똑같더라고요. 친구 집 침실 바닥에도 새벽이 되면 젖은 자국이 생기고 화장실 거울에 김이 서리는 거예요. 친구가 물었어요. 야, 너 새벽에 샤워했어? 화장실 바닥이 온통 젖어 있던데? 저는 아니라고 했죠. 샤워 안 했다고요. 친구는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하더니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저는 알았어요. 그게 뭔지요. 그게 절 찾아온 거죠. 어디를 가든요. 그때부터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집에 있어도 무섭고 밖에 나가도 무섭고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무것도 없었지만요. 근데 느낌은 있었어요. 누군가 절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요. 지하철을 타도 그랬어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에 뭔가 반사되어 보이는 거예요. 제 뒤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요. 근데 그 사람이요. 옷이 온통 젖어 있더라고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죠.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제 뒤에는 그냥 빈 공간만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들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고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핸드폰 화면을 다시 봤는데 이번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욕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 눈동자가 평소보다 더 검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하게 져 있었죠. 10년 넘게 제대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거울을 자세히 보니까요. 제 뒤에 뭔가 있는 거예요.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요. 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축 늘어진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비명도 못 지르고 그냥 얼어붙었어요. 천천히 뒤를 돌아봤는데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죠. 다시 거울을 봤어요. 이번엔 그 모습도 사라져 있었어요. 근데 거울에 김이 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욕실이 따뜻한 것도 아닌데 거울 전체에 하얗게 김이 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김 사이로 뭔가가 써지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으로 쓴 것 같은 글씨가요. 돌려줘.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거예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거울 속 글씨는 천천히 흘러내리면서 지워졌어요. 마치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것처럼요. 그 다음 날 저는 회사도 안 가고 무속인을 찾아갔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인터넷으로 유명하다는 곳을 찾아서 예약도 없이 무작정 찾아갔죠. 그 무속인은 저를 딱 보더니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심각하네요. 뭘 건드렸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부 다 말씀드렸어요. 어렸을 때 저수지에서 부적을 찍고 석탑을 밀어뜨린 일부터 그 이후로 10년 넘게 겪고 있는 일들까지요. 무속인은 제 말을 다 듣고 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거 봉인을 푼 거예요. 저수지에 누가 빠져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원혼을 봉인해 둔 거였을 거예요. 부적하고 석탑으로요. 근데 그걸 건드려서 풀어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봉인할 수는 없나요? 무속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부적을 붙이고 석탑을 세워야 하는데 그게 가능해요? 그 저수지 아직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몇 년 전에 고향에 갔을 때 봤는데 저수지는 메워지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거든요. 무속인은 안 됐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평생 따라다닐 거예요. 당신이 건드린 거니까 당신한테 붙은 거예요. 이제 그게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평생이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정말 방법이 없어요? 무속인은 제게 부적 하나를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이거라도 몸에 지니고 다니세요. 완전히 막아주지는 못해도 조금은 약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속인이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제가 다그쳐서 물었죠. 그리고 뭐예요? 말씀해주세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원혼이 원하는 걸 들어주면 떠나는 경우요. 근데 뭘 원하는지는 그건 당신이 알아내야 해요. 저는 그 부적을 받아서 목에 걸고 나왔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그게 뭘 원하는 걸까? 돌려줘라고 했는데 뭘 돌려달라는 걸까? 그날 밤부터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부적을 차고 있으니까 물소리가 조금 작아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새벽이 되면 침대 밑에서 소리가 났고 가끔 방문 앞에 젖은 발자국이 생겼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요. 저는 결심을 했어요. 고향에 가보기로요. 저수지가 있던 자리를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혹시라도 뭔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요. 주말을 이용해서 당진에 내려갔어요. 오랜만에 보는 고향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에 논밭이었던 곳에 상가가 들어서 있었고 좁았던 길은 넓게 포장되어 있었죠. 그리고 저수지가 있던 그곳에는요. 23층짜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어요. 저는 그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저기 어딘가 저 땅 밑에 예전 저수지가 있었겠죠. 제가 부적을 찍고 석탑을 넘어뜨렸던 바로 그곳이요. 아파트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데 경비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서 다가가 여쭤봤어요. 저기, 여기 예전에 저수지였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경비 아저씨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2015년쯤에 메웠나? 그 위에 이 아파트를 지은 거야. 근데 왜? 혹시 여기 이상한 일 같은 거 없었나요?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요. 경비 아저씨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더라고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하기 꺼려하는 표정이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렸을 때 이곳에서 놀다가 부적과 석탑을 건드렸던 일, 그 이후로 겪고 있는 일들을요. 경비 아저씨는 제 말을 다 듣고 나서 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그랬구만. 사실 여기 입주민들도 불평이 많아. 특히 1층이랑 2층 사는 사람들이요. 밤만 되면 복도에서 물소리가 난다고, 젖은 발자국이 생긴다고. 처음엔 누수인 줄 알고 배관 공사도 몇 번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더래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저뿐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 사는 사람들도 겪고 있었던 거죠. 한 번은요, 103동 1층에 사는 할머니가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복도에서 뭘 봤대요. 물에 젖은 사람이 복도를 걸어가는 걸요. 근데 그 사람 발이 바닥에 닿지 않고 둥둥 떠서 가더래요. 할머니가 그 얘기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쓰러지셨어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풀어버린 거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철없이 저지른 일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여기서 누가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저수지에서요.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글쎄, 나도 이 동네 사람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들은 얘기로는 옛날에 여기서 누가 익사했다고는 하더라고. 근데 언제, 누가 죽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 워낙 오래전 일이라서. 저는 더 물어볼 것도 없어서 그냥 돌아 나왔어요.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오는데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뭔가 절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요. 실제로 몇몇 아파트 창문에서 누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주민들이겠죠. 근데 왠지 그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고향에 가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답답해진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여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집안 공기가 축축한 거예요. 마치 장마철처럼 습기가 가득한 느낌이었죠. 분명 제습기를 켜놓고 나왔는데 말이에요. 거실 불을 켰어요. 언뜻 보기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바닥이 젖어 있더라고요. 현관에서 시작해서 제 방까지 이어지는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 많이요. 마치 누가 집안을 계속 왔다 갔다 한 것처럼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누가 들어온 걸까? 아니면 제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분명히 닫고 나갔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밀어 열었어요. 방 안은 어두웠어요. 불을 켜려고 스위치에 손을 뻗는데 그때 침대 밑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찰, 찰, 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침대 쪽을 봤어요. 침대 밑 어둠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불을 켰어요. 침대 밑은 비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침대 시트가 젖어 있더라고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마치 누가 흠뻑 젖은 몸으로 거기 누워 있다가 일어난 것처럼요. 저는 그날 밤 집을 나왔어요. 친구에게 전화해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했죠. 친구는 흔쾌히 오케이 했어요. 근데 친구 집에 가는 길에도요, 계속 뒤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뚝, 뚝, 뚝. 지하철 안에서도 길을 걷는 동안에도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뒤를 돌아봐도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느낌은 확실했어요. 뭔가
제 바로 뒤에서 걷고 있다는 느낌이요. 친구 집에 도착했어요. 친구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야, 너 괜찮아? 얼굴이 완전 하얘졌는데. 저는 괜찮다라고 대충 둘러댔어요. 친구한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고, 말한다고 해도 믿지 않을 테니까요. 친구는 거실 소파에서 자라고 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소파에 누웠죠. 근데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눈을 감아도 계속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뚝, 뚝 하는 물소리가요. 그래서 그냥 눈을 뜨고 천장을 봤어요. 새벽 3시쯤 됐을 때예요. 갑자기 화장실 쪽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친구가 일어난 건가 싶어서 그쪽을 봤는데 친구 방문은 닫혀 있었어요. 그럼 누가?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갔어요. 화장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분명 불을 끈 것 같은데 누가 켠 걸까? 문을 열었어요. 화장실 세면대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었어요. 수도꼭지를 누가 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울에는요, 김이 가득 서려 있었어요. 그 김 위에 또 글씨가 써져 있었어요. 왜 날 두고 갔어? 저는 뒤로 휙 돌아섰어요. 화장실에서 뛰쳐나와 거실로 갔죠. 온몸이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소파에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쌌어요. 그때 친구 방문이 열렸어요. 친구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오면서 물었어요. 야, 너 화장실 갔다 왔어? 물소리 들려서 깼는데. 응. 미안. 깨웠네. 친구는 화장실로 가더니 수도꼭지를 잠그고 나왔어요. 물 잠그고 나와야지. 수도세 장난 아니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잠근 게 아닌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친구 집에서 지냈어요. 친구는 별말 없이 재워줬는데 5일째 되던 날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 무슨 일 있어? 매일 악몽 꾸는 것 같던데. 자다가 비명 지르기도 하고. 제가 비명을 질렀다고요?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났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응. 어젯밤에도 가지 마. 돌려줘. 이런 말 하면서 막 몸부림치더라. 깨워도 안 일어나고. 진짜 무서웠어.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꿈속에서도 그게 저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친구한테 피해를 줄 수 없어서 그날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또 그 냄새가 났어요. 물 냄새요. 썩은 물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창문을 활짝 열었는데도 냄새가 가시지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는 정말 지옥이었어요. 매일 밤 침대 밑에서 소리가 났고 벽에서 물이 스며 나왔어요. 벽지가 축축하게 젖어서 벗겨지기 시작했죠. 집주인한테 연락했더니 누수 점검을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배관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혹시 집에서 물을 많이 쓰시나요? 아니요, 전 물을 거의 안 써요. 무서워서 샤워도 제대로 못하는 판인데요. 한 달이 더 지났을 때쯤요. 저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 얼굴이 너무 달라져 있었거든요. 눈은 푹 꺼져 있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어요. 마치 물에 오래 잠겨 있었던 사람처럼요. 살도 엄청 빠졌어요. 10kg은 빠진 것 같았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니까요. 회사 동료들도 걱정하며 물어봤어요. 많이 아파요? 병원 가보는 게 어때요? 병원에 가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병이 아니니까요. 약을 먹는다고 나을 리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나니까 병원 응급실이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극도의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쓰러진 거래요. 입원하라고 했지만 저는 거부했어요. 병원에 있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받았죠. 여보세요?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숨소리만 들렸어요. 거칠게 헐떡이는 소리가요. 그리고 배경으로 물소리가 들렸어요. 뚝, 뚝, 뚝. 저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근데 또 전화가 왔어요. 똑같은 번호에서요. 이번엔 받지 않았어요. 근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근데 꺼진 화면에도 계속 알림이 뜨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인데도요. 화면에 같은 글자가 계속 나타났어요. 저는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쑤셔 넣고 뛰기 시작했어요. 집까지 미친 듯이 달렸어요.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았거든요. 발소리가 들렸어요. 찰, 찰 하고 젖은 발이 땅을 밟는 소리가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잠그고 숨을 헐떡였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거울을 봤는데 제 눈빛이 완전히 죽어 있더라고요. 이러다 정말 미쳐버리겠다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결심을 했어요. 무속인한테 다시 가기로요. 이번엔 제대로 굿을 해달라고, 얼마를 들더라도 이 저주를 풀어달라고 하려고요. 다음날 아침 회사에 병가를 내고 무속인을 찾아갔어요. 예전에 갔던 그 무속인 말고 더 큰 신당으로요. 인터넷 후기를 보니 영험하다고 소문난 곳이었어요. 신당에 들어서자마자 무당이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당신한테 뭐가 붙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부 다 설명했어요. 저수지 얘기, 부정 얘기, 10년 넘게 이어진 일들까지요. 무당은 제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이건 원한이 너무 깊어요. 보통 굿으로는 안 돼요. 게다가 봉인을 직접 푼 게 당신이니까 그 원혼이 당신한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있긴 한 거예요? 무당은 제 손을 잡고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눈을 떴어요. 그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이 원혼이 원하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들어주면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게 뭔데요? 말씀해주세요. 이 원혼은요, 함께 물속에 있고 싶어 해요. 혼자 죽은 게 억울한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당신을 물속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무당은 부적 하나를 꺼내더니 제게 건넸어요. 빨간 글씨로 뭔가 쓰여진 노란 부적이었어요. 이걸 몸에 지니고 다니세요. 절대 떼어놓으면 안 돼요. 샤워할 때도 잘 때도 항상 갖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무당이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요. 물을 조심하세요. 욕조, 수영장, 강, 바다, 심지어 빗물도요. 그 원혼은 물을 통해서
당신한테 접근하니까요. 물에 젖으면 안 돼요. 절대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적을 받았어요. 굿을 해달라고 했더니 무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굿을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요. 지금은 그냥 최대한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수도 있다는 말에 희망은 없었지만 그래도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부적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물을 극도로 조심했어요. 샤워할 때는 부적을 비닐봉지에 싸서 목에 걸고 했어요. 물을 마실 때도 조심스러웠어요. 혹시라도 물에 뭐가 있으면 어쩌나 싶어서 투명한 컵에만 마셨죠. 며칠은 괜찮았어요. 부적에 효과가 있는 건지 물소리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았어요. 침대 밑에서 나는 소리도 예전보다 작아졌고요. 이제 좀 나아지는 건가? 싶었어요. 근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예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늦게 퇴근했어요. 지하철 막차를 겨우 탔는데 차 안에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 말고 한두 명 정도만 타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서 눈을 붙였어요. 너무 피곤해서요. 얼마나 졸았을까요? 갑자기 뭔가 차가운 게 제 손을 잡는 느낌이 들었어요. 화들짝 놀라서 눈을 떴어요. 옆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물에 흠뻑 젖은 사람이요. 긴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머리카락에 가려져서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어요. 다른 쪽으로 뛰어갔죠. 뒤를 돌아보니까 그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의자가 젖어 있더라고요. 물웅덩이가 고여 있었어요. 다음 역에서 급하게 내렸어요. 택시를 타고 집에 갔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모든 불을 다 켰어요. 부적을 꼭 쥐고 침대에 앉았죠. 그때부터 알았어요. 부적도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요. 그냥 조금 약하게 만들 뿐이지 완전히 막아주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매일 밤 소리가 들려요. 뚝, 뚝 하는 물소리가요. 침대 밑에서, 벽 속에서, 가끔은 제 귓가에서요.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이지만요. 거울을 볼 때 제 뒤에 누가 서 있는 게 보여요. 물에 젖은 긴 머리카락을 한 사람이요.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지만요. 저는 이제 알아요. 이게 절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제가 저수지에서 봉인을 푼 그날부터 이건 제 운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가끔 생각해요. 그때 그냥 부적을 건드리지 말걸, 석탑을 넘어뜨리지 말걸. 근데 이미 늦었죠.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요. 제 등 뒤에서 느껴져요. 차가운 시선이요. 누가 절 지켜보고 있어요. 뒤돌아보고 싶지 않아요. 뭐가 있을지 알 것 같아서요. 그리고 방금요. 노트북 화면에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천장을 봤는데 누수는 없어요. 그럼 이 물은 어디서 온 걸까요? 뚝! 또 떨어졌어요. 뚝! 뚝!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부탁드려요. 절대 함부로 금기를 건드리지 마세요. 부적이나 석탑 같은 거 보이면 그냥 지나치세요. 호기심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저처럼 평생 후회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면요. 지금 제 발목이 차가워지고 있어요.
마치 누가 젖은 손으로 제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써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또 왔거든요.